대표님, 근데 보통 기아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약간 스타일이랑 컴포트 이런 건 좀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드라이브 IG까지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셀토스가 또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옵션들을 막 또 넣는다고 하면요, 집안 싸움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옵션을 진짜 막 넣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금액에서 초과하는 현상이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스포티지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으니까. 코나는 안중에 없고 스포티지랑 투싼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가격 구성이 좀 보여진다. 네, 안녕하세요. 서분우입니다. 드디어 이제 셀토스 풀체인지된 모델이 카탈로그랑 이제 자세한 가격까지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차량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드리는 채널이다 보니까 어떻게 셀토스를 구매해야 잘 구매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셀토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가격의 인상이 좀 많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서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일단 가격은 나왔습니다. 이 가격이 다시 내려갈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이제라도 잘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살펴봐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에 없었던 하이브리드 모델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저희 커뮤니티에 설문글을 하나 올렸어요. 괜찮다는 의견이 1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항상 현대기아 차량들을 커뮤니티에 제가 올리게 되면 반응이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판매는 어떻죠? 폭발적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대기아차의 좀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셀토스는 그만큼 또 중요한 포지션이 있기도 하고요. 이번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은 이제 구형 모델 대비했을 때 211만원부터 311만원까지 가격이 인상이 됐죠. 하이브리드 모델은 2898만원부터 3584만원으로 가솔린 대비했을 때 한 367만원부터 이제 420만원까지 비싼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엔트리 트림, 트렌드 트림의 이제 하이브리드 가격 인상이 다른 트림보다 유독 높습니다. 가솔린 대비 하이브리드 모델의 트렌디는 총 7가지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비싼 값을 하는 거죠. 7가지 옵션 말씀드릴게요.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중요합니다. 이 세그먼트에 멀티링크가 들어간 차량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 셀토스가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모델만요. 승차감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요,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좋죠. 그리고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가 들어가고요. 패들 시프트, 그리고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 시스템, 그리고 오토 디포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조기에 대한 시스템이 확실하게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실내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 변속 레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륜 멀티링크,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옵션이 추가된다고 하면 이 정도의 가격 인상은 합당하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구형 대비했을 때 어떤 게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추가 들어가고요.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그리고 에어백이 6개에서 9개로 3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스마트 키가 기본인데 여기에 더해 원격 시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 컨트롤 들어가게 되고요. 8인치 오디오 디스플레이가 12.3인치로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옵션이 다 들어갑니다. 한 200만 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 정도의 가치, 저는 이 정도의 옵션이라면 충분히 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이런 옵션들이 기본입니다. 다른 기아 차량들에 비해서 기본 옵션이 좀 부족했죠.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시키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 트림 구성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이제 판매가 많이 되는 트림일 것 같은데요. 프레스티지 트림이에요. 트렌드 대비했을 때 가격은요 310만 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310만 원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11가지 옵션이 추가되거든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16인치 휠에서 18인치 휠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루프렉 들어가고요. 1열, 2열 도어 암레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 1열 통풍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레인 센서, 자동으로 와이퍼 닦아주는,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 기아 AI 어시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옵션들이 다 포함해서 300만 원의 값어치를 하냐 못하냐는 이제 저희 소비자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의 살짝의 함정이 있습니다. 트림 이름이 프레스티지입니다. 현재 기아 차량 라인업을 보게 되면요, 모닝레이, 니로, 셀토스 같은 모델들은요 트림이 트렌디부터 시작을 해요. 반면 이제
스포티지, K5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셀토스 프레스티지는 이름만 보면 중간 트림처럼 이제 느껴지지만 사실 기본 트림에 가까운 구성이라는 겁니다. 트렌디를 만들어 놓은 것은 시작 출발점의 가격을 낮게 스타트를 해서 약간 미끼 트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프레스티지를 만들면서 선택의 폭은 좀 늘어났지만 차값을 좀 높게 받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기는 해요. 예를 들어 보면요, 보통 중간 트림이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12.3인치 클러스터, 그리고 USB 충전 단자, 디지털 키 2 같은 이제 옵션들까지도 셀토스는 모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셀토스 하이브리드 가격 논란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만약 프레스티지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옵션 구성은 이제 12.3인치 클러스터와 스마트 커넥트,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모니터링, 총 4가지 옵션을 선택해서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면 거의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옵션들이잖아요. 사실 중간 트림이라기에는 옵션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추가 옵션을 다 넣자니 너무 비싸.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스포티지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으니까. 코나는 안중이었고 스포티지랑 투싼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가격 구성이 좀 보여진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이제 시그니처 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레스티지 대비했을 때 가격은 261만원 정도 비싼 트림인데요, 10가지 옵션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기는 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전자식 차일드락이 들어가게 되고요, 후진 가이드 램프,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슈퍼비전 클러스터, 동승석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동승석에 이제 워크인 디바이스 들어가고, 기아 디지털 키 2,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옵션을 보게 되면요, 굳이 여기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옵션들이 있다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없어도 주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낄 것 같거든요. 이 시그니처까지 가게 되면요, 좀 사치스러운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요. 대표님, 근데 보통 기아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약간 스타일이랑 컴포트 이런 건 좀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셀토스가 또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옵션들을 막 또 넣는다고 하면요, 집안 싸움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옵션을 진짜 막 넣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금액에서 초과하는 현상이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트림이에요. X라인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보다 가격 인상은 115만원 추가가 되고요, X라인 전용 외장 디자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그니처를 갈 바에는 X라인으로 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풀옵션으로 갈 거면 X라인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최상위 트림인데 추가 옵션이 9개나 있어요. 이제 셀토스도 4천만원대. 어떻게 타요 이거? 셀토스가 원래 가성비 차 처음 면허를 따고서 좋은 SUV로 시작하고 싶다라고 이제 선택을 많이 받았던 차량이거든요. 20대 분들이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차가 셀토스였습니다. 가격이 착했으니까. 이제는 옵션에 대한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가성비 있는 셀토스를 살 거냐, 아니면 사치스러운 셀토스를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트림별로의 추천 옵션들을 만들어 봤어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그리고 트림별로의 추가 옵션 선택을 가성비 있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구성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그래도 잘 구매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옵션 구성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셀토스의 가격, 옵션 구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